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우리나라의 이 비전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관건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 대통령이 되려 할까요? 나만이 이 난세를 이겨낼 수 있어서일까요? 대통령이 되려는 자들의 일기장을 아무리 들여다보려 해도 사실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과연 저들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살이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낼 그런 그릇들인지 늘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서민 출신이 대통령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또 머리 좋은 것과 대통령은 일치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소위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 다 대통령을 해야겠지요. 그것은 어쩌면 머리는 가슴으로 내려와야 하고 가슴이 다시 다리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대통령은 노는 자리도 누리는 자리도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루에 2-3시간 정도밖에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대통령을 위해서 또한 기꺼이 참모로서 1-2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으면서도 국가의 이해관계를 대통령과 그 일가의 이해관계에 우선하려는 사람들이 참모로 모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자들의 모습과 얼굴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자리를 왜들 저렇게 하려 들까? 늘 제가 가지는 생각입니다. 청와대 거기에 꿀단지가 숨겨져 있는가? 아니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더 이상 우리는 가짜를 진짜로, 진짜를 가짜로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두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정치인들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이번 인터뷰할 분은 이 문재인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으셨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상고 철회를 해서 영입했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문재인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으셨는데 문 대표를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촛불 민심의 정권 교체의 시대 정신을 감당할 후보가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정치적인 좀 책임을 져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찌됐건 국민들께서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네. 이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안을 마무리를 정치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마무리하는데 책임자가 문재인 대표다라고 보신 거군요. 이미 도덕성과 정책이 검증되었고 예. 국정 운영 능력이 검증된 후보라고 봤기 때문에 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증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네. 그렇군요. 더구나 특히 지금 사드 배치를 둘러싼 네. 우리 남북관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 노무현 정부 시절 9.19 비핵 합의를 끌어냈던 그런 국정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송영길 의원께서 역시 호남 출신이고 또 흔히들 말하는 민주화 운동 세력이죠. 386 세대의 마청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문 전 대표에게는 상당히 좀 당신에게 필요한 그런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셨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럼 문재인 의원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문 전 대표는 저번에 4.16 총선 때도 지난해 김종인 전 대표를 상고 철회 끝에 모셔왔듯이 이번에 또 송 의원을 모셔왔는데 이분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모셔오는데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좋은 분을 많이 영입해서 이번 20대 또 좋은 국회의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게 문 대표의 어떤 능력도 능력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안희정 현 충남지사와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호각세. 이런 걸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의 관계를? 저희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예. 저희 민주당이 더욱더 집권 능력이 높아지고, 네. 경선의 흥행이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환영하는 바입니다. 예. 이 선거총괄선대본부장을 이제 맡으셨으니까 여러 가지 정책도 만드셔서 발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동안 우리 민주당 소속 대선 후보가 예. 안보와 경제에서는 이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뺏기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후보께서는 안보와 경제 우선권을 가지고 뚫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안보에 너무 무능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 이것을 가짜 안보로 규정하고 공수 특전단 출신의 확실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국제 외교 역량을 통해서 이 북핵 문제의 해법을 보여주는 것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고요. 특전사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네, 미국으로 가신다 그럽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일단락이 된 것 같이 보이시죠?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다 확장력에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은데, 당내 경선이 이제 1차 관문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자신하시는지요?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겸손하시려고 말씀을 겸손하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비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송영길 의원께서 언론에 대고 삼처리 문제도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고용 문제도 문재인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80만 개 일자리가 가볍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바로 그냥 돌직구를 날리시는 걸 봐서 역시 조직 안에 조직이 건강하려면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로 봐서는 조금 좀 이렇게 스크래치가 난다 그럴까요? 좀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거 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다듬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겸손한 자세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문자를 저는 열려있는 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국민 민심에 열려있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적인 자세로 토론하고 수용하고 정책도 다듬어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KBS 황교익 사태를 놓고 보면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 닫혀있는 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글쎄요. 그는 이제 원칙 없이 흔들린 것하고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그 문제는 KBS가 원래 초기에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말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는데 박지원 대표 보고 발끈하게 하니까 바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안희정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표하고는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까? 안희정 후보는 직접 대북 송금 특검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상세한 진행 과정을.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실장은 당시 청와대에 있으면서 이 문제를 피해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특검이나 이걸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해서 고민한 그 결과를 읽어보면 좀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제대로 계승해 가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의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상처를 내는 것은 좀 순서가 틀린 면이 있다. 지금 이번에 문재인 후보께서 개성공단 2천만 평 확대 공약도 가장 선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사드 배치 문제나 남북 화해 협력을 뚫어가는데 가장 일관되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제가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 확장성에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사드 배치 문제만 하더라도 또 네. 어떤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면은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봐서도 미국 쪽에 뭐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국제관계 속에서의 지금의 이런 소용돌이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이런 것을 발표하기보다는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가져가서 좀 더 면밀하게 이야기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는 문재인 후보가 한 게 아니라 예. 문재인 후보께서 쓴 책 대한민국이 묻나 예. 문재인이 답변한다. 이 책 내용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네. 그거를 언론이 일부만 발췌해서 이것을 확대해서 이 진위가 전달이 잘 안 된 건데 그 그렇구나. 책을 보면 네.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북한을 먼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문제될 게 없는 거고 그런데 네. 그것만 딱 뛰어나서 왜곡하니까 예. 다행히 문재인 후보를 이렇게 막 가두려고 하는 예.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문재인 대세론이 있다. 그게 만약에 언론의 문재인 대세론까지 확정이 돼버린다면 확정은 좀 강한 의미입니다만 언론에서조차 이제 문재인이 대세 아니냐라고 만약에 굳어진다면 결국 문재인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언론이 과연 문재인 대표의 대세에 생채기를 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네네. 비판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인용을 해놓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앞뒤를 잘라버리고 네.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북한을 먼저 갈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돼 있는 것을 네. 후기를 빼버리니까 오해할 수가 있는 그렇군요. 것이죠. 이 보통 청취자분들이 많은 정치분들하고 이렇게 이 인터뷰를 하면은 댓글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송영길 의원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전부 다 긴장해서 이 저들을 듣고 있는지 댓글이 안 올라오네요. 이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서 그런데 자 다음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캠프에서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총괄 선대 본부장을 맡으셨으니까 이제 인재도 영입을 해야 되고 새로운 정책도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접근하실 생각입니까? 네, 인재 영입이라는 게 예. 직권에 성공해서 어떤 네. 공직을 맡긴다든지 그럴 경우는 철저히 검증이 될 그렇겠죠. 시스템이 돼 있는데 예. 선대본부는 아무래도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약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지난번에 이제 전임 그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게 잘 전개되도록 그때는 선대본부가 아직 발족이 안 돼 있었고 저도 본부장을 맡기 전 일이어서 네네. 잘 점검해서 하나씩 해가고 여러분들을 지금 접촉하면서 하나씩 검증해가고 있습니다. 예. 인재 영입이 사실은 뭐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의 어떤 결집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측면이 문재인 선거 캠프에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열려있는 문입니다. 예. 정책의 벽을 문으로인데 벽을 문으로 바꿔내는 예. 소통의 문을 만들어가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국가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 후보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송영길 의원이 호남 광주 쪽이시니까 요즘 광주 쪽 민심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예,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나 이제 후보님 역시 그래도 정권 교체를 하고 이 적폐를 해소하려면 네. 문재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네네. 아직 정서적으로 확실하게 다 가는 이런 중간 과도기에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 제가 선대 본부장을 맡은 만큼 오늘도 지금 광주에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고 네네. 내일 모레는 후보님과 함께 전남을 쭉 돌면서 인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라고 요약을 해 주신다면 뭐 어떤 것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도는 게 호남 인사차별부터 시작해서 호남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실제로 호남 인사차별이라는 것은 잘못된 건데 실제 참여정부 때 수많은 장관, 감사원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호남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기용이 됐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어떤 느낌인데 이것들을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최근에 김정숙 사모님이 열심히 네. 호남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이렇게 공감과 인심을 얻고 있습니다. 예. 김정숙 부인께서 문재인 부인께서 지금 호남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계신다는 말씀도 저도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호남 민심이 어떻게 이게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표의 지지도만큼 전국적인 지지도만큼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고 특이한 현상은 네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 네. 영남, 호남, 제주, 강원, 충남 할 것 없이 네네. 전체적으로 골고루 같이 1등으로 동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대통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바른정당에서는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 전원 동반 사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국회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저희들은 이미 탄핵 소추 전에 소추 의결이 안 되면 그렇죠. 저는 사퇴하겠다고 이미 사퇴서를 쓴 바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주말 촛불 집회에 나가서 헌재 그리고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그러니까 역으로 놓고 보면은 헌재에서 민심과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최근에 좀 그런 의심이나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헌재에 대한 의심보다는 네. 주변에 박근혜 대통령 그렇군요. 주변과 청와대의 태도 네. 그리고 일부 보수 단체들의 보수라고도 할 수 없는 극우 단체들의 네. 과도한 움직임, 계엄령을 선포해서 빨갱이들을 그렇죠. 죽여라 네. 이런 식의 극단적인 내란 선동 예. 그리고 대통령이 대한민국 검찰이 신청해서 법원이 심사해서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이러한 이 행위들 네.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황교안 대행이 이것을 옹호하고 네네. 또 본인이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한 경고를 보낸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스포츠. 이제 이 정치 이야기를 좀 거두고 스포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뒤늦게 좀 계십니다. 보니까 제가 요거 잠깐만 소개를 하고 스포츠 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9번님 문재인 후보 특전사 일반병 출신이라는데 하사관으로 구성된 부대가 아닌가요 하셨는데 일반병도 있습니다. 643번님 대권 주자들 방송 토론 추진하세요 했는데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상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국민 뭔가요? 검증단인가요? 이런 걸 만든 것 같은데 국민자 아무데나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그런 방송 하시는 분들 조심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609번님 토론회를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하는 것은 뭔가 숨기고 넘어가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이것도 너무 추정이 좀 심하게 가면 저희들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포츠 정면 승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야구 대표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어떤 월드 베이스볼 WBC 클래식 대회 있죠. 그죠? 네, 야구 대표팀이 다음 달에 한국, 일본, 미국에서 나눠 열리고 예. 16개국이 출전하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하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3월 6일부터 서울 고척돔에서 열리는 1라운드에서 이스라엘, 네덜란드, 대만과 A조에 속해서 네. 조 2위 안에 들어야 2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고요. 예. 대표팀은 어제부터 23일까지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대만만 조금 경계 대상이지 나머지는 괜찮지 않나요? 네덜란드도 좀 강팀인가요?
근데 오히려 그 대만이 이번에 선수 구성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 최하위로 그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의외로 네덜란드는 또 메이저리그 출신도 보유했고 또 이스라엘도 또 복병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아주 약체라는 평가받고 있죠, 그죠? 이번에는. 네, 맞습니다. 사실 역대 최약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류현진과 추신수, 김현수가 부상과 소속팀 반대로 출단이 무산됐고요. 그리고 피츠버그 강정호도 음주운전 사고로 합류가 불발됐습니다. 또 여기에 국내파 김광현, 정근우, 강민호도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대표팀 주전 라인업 중에 절반이 빠졌습니다. 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야구가 나름대로 저력 있지 않습니까? 맨날 이렇게 끙끙 앓는 소리 해도 막상 대회 뚜껑 열리고 보면 우승 아니면 준우승이에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우리나라가 2006년에는 또 4강에 올랐고요. 2009년에는 또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또 국민 감독이라 불리는 김인식 감독의 지도력과 또 메이저리그 중에 유일하게 합류한 마무리 투수 오승환 그리고 중심 타선 최영우, 이배우, 김태균을 앞세워서 또 한 번의 위대한 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지나가던 차가 제 차를 향해서 침을 뱉은 적이 있었거든요. 인종차별이에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인종차별 이야기를 들었다는 뉴스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스널 수비수 출신이자 미국 MBC 해설위원인 딕슨이 잉글랜드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전에서 태클을 했는데 하이야 가라떼킥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비아냥됐고요. 영국 신문 메트로에 따르면 TV 시청자들이 딕슨의 인종차별 발언에 비난을 쏟아내면서 하차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정도입니까? 네, 실제로 또 TV 시청자들도 또 불쾌하게 느낄 정도로 또 그런 발언이 또 현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나 박세리 선수 수많은 우리 스포츠 군단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박지성도 2012년에 잉글랜드 퀸즈파크 레인저스 시절에 상대편으로부터 칭크, 중국인을 비하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기성용 선수도 스코틀랜드 셀틱 시절에 상대 팬들이 원숭이 소리를 내는 불쾌한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인종차별하는 팬들에 대해서는 경기장 출입 금지 같은 또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 끝나면 영어 공부를 하시는데 참고로 이 인종차별 영어가 slant eyes, yellow belly라는 게 있습니다. 찢어진 눈에 노란 배꼽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여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하나의 차별적인 행태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건설 관련 업체 정보들은 더하고 직거래니까 중간 마진은 빼고 매출을 곱하면 이거 결국 플러스네? 아무리 계산해도 건설 플러스. 견적부터 계약까지 건설산업 직거래 장터 건설 플러스. 건설 플러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눈누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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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참 답답하시네. 바보 안전운전도 모르나봐. 손예지는 화내지 않아요. 하이카와 함께 눈누난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통화전람이 주최하는 푸드쇼 및 차 공예 박람회가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지하철 3호선 하경울역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선물용품, 판촉용품, 차 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통화전람. 잠시 후 4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